화기만이 남은 맹청의 신당 안. 검붉은 벽과 천장, 그리고 바닥 깊은 틈 사이에서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비조차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절대의 화기. 그 불길 속에서 강철은 열의를 품에 안은 채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 왜 날 막으려 드는가? 팔척귀의 목소리는 몸 밖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왔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저주처럼, 누군가의 기억처럼 무게를 가진 슬픔이었다. 나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다. 만들어진 자였다. 그의 몸은 인간의 것이었지만 죽어간 용의 기운이 뒤엉켜 있었다. 지금의 팔척귀는 수백 년 전 왕실이 세운 비밀스러운 의식에서 태어났다. 국조시대 왕의 승천을 기원하던 거대한 의식에 하나의 희생이 필요했었다. 어린 사내아이 하나,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아이가 산채로 불에 던져졌다. 왕의 승천은 실패로 끝났고 아이는 타 죽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안에 깃든 용의 기운이 뒤틀려 원한이 되어 깨어났다. 나는 왕가의 재물이었고 아직도 그 기억 속에서 살아있다. 팔척귀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였다. 그 몸에 새겨진 화기는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고통과 분노, 억울함이 만든 저주의 불길이었다. 강철은 팔척귀의 말을 듣고 잠시 주먹을 쥐었다. 그가 본 승천의 순간 그 하늘 끝에서 떨어지던 기억. 팔척귀가 그때 자신을 봤다고 했다. 아니, 아마도 자신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너도 나도 하늘을 보았지. 그 둘은 너무 닮아 있었다. 용이 되지 못한 존재. 인간도 아니고 신도 되지 못한 자. 하지만 강철은 선택했다. 열의를 지키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택했다. 팔척귀는 강철에게 말했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도 결국 그들의 재물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열의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팔척귀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 불길 속에서 보이는 그 얼굴. 그 표정은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이었다. 구해지지 못한 아이의 얼굴. 열의는 경기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 돌은 작동하지 않았다. 열의는 곧 깨달았다. 이자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팔척귀의 정체는 잊혀진 이름을 잃은 자였다. 이름 없는 원혼. 왕가의 기록에서 지워진 존재. 그리고 지금. 내 이름은 누구였니? 열의가 속삭였다. 팔척귀의 몸이 멈췄다. 처음으로 그의 불꽃이 흔들렸다. 내 이름은 이강. 불길 속에서 이름이 흘러나왔다. 오래전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한 왕의 서자. 아무도 몰랐던 아이. 대왕 대비가 은폐한 과거.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왕가의 죄, 가섭스님의 두려움, 풍산의 빙의 모두 이 하나의 진실에서 비롯되었다. 팔척귀는 뒤로 물러났다. 그의 불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처럼 사라지는 기운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이름을 찾았기에, 그가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풀어야 할 원한이 아직 남아있었기에, 그리고 그 원한의 끝에는 대왕 대비가 있었다. 달빛이 흐린 밤, 왕 이정은 용주골 깊은 곳에 자리한 고문서고를 찾고 있었다. 종친부에서 옮겨온 문서 더미 속 오래된 편철 한 권이 그의 손에 닿았다. 봉인된 인장 위에 번진 글자 영인대군 사망기록 병서내문. 그러나 그 병서엔 영인대군 외에 한 아이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이강. 이정은 눈을 떴다. 그 이름, 불길 속에서 열의가 들었다던 그 이름이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용히 병서를 접었다. 왕실의 수치가 아니라 왕실의 죄악이었다. 13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이건 반복되고 있었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는 왕실이 신성을 얻기 위해 저질렀던 금기의식, 그 재물의 산물이자 그 실체였다. 그 시각 열의는 맹청 인근 숲길을 걷고 있었다. 여전히 신당의 열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팔척귀는 기운만 남긴 채 모습을 감췄다. 그녀는 강철에게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자신이 본 눈빛, 타오르는 불꽃 너머에 있던 슬픔을 떠올렸다. 팔척귀, 이강은 단순한 원혼이 아니었다. 기억을 가진 아이였다. 누구에게도 구해지지 못한 채 왜 자신이 죽어야 했는지도 모른 채 저주의 화기 속에 잠들었던 존재. 이제 그의 이름이 밝혀졌고 기억은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었다. 풍사는 데뷔전에서 대왕 대비와 마주했다. 그는 팔척귀가 다시 나타난 것을 알렸고 이강이라는 이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대왕 대비의 눈이 흔들렸다. 오래전 자신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존재의 흔적이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신의 뜻이었다. 나라를 위한 재물이었을 뿐. 그러나 그녀의 말에는 자신을 설득하려는 흔적이 담겨 있었다. 풍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대왕 대비의 하수인이 아니라 원한의 그릇이었다. 그 안에는 팔척귀가 점점 강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강철은 다시 열의를 찾았다. 열의는 조용히 강철의 손을 붙잡았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팔척귀는 누군가를 지키려다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태어난 존재였다. 이제 그를 천도하려면 그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을, 기억하고 싶어 했던 순간을 되돌려줘야 했다. 그들의 계획은 정해졌다. 다음 날 왕 이정과 함께 대왕 대비 앞에 서는 것. 그녀가 기억에서 지운 아이의 이름을 눈앞에 다시 불러주는 것. 그리고 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하지만 대왕 대비는 이를 예감했다. 그녀는 대비전을 나와 풍산을 다시 불렀다. 그의 안에 잠든 이강을 완전히 깨우기 위한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팔척귀는 이제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존재였다. 왕가를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검이자 심판의 화염이었다. 그리고 그 칼날이 열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맹청 깊은 지하 그 누구도 존재를 몰랐던 불의 제단이 열렸다. 풍산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었다. 눈은 뜨였지만 그 시선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안에 있는 팔척귀, 아니 이강의 의지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불꽃은 의식 없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이었다. 억울함과 분노, 지워진 존재의 저항이었다. 풍산의 기도 속에서 사라졌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한때 이강은 웃을 줄 아는 아이였다. 궁궐 안 이름도 없이 불리던 그 아이는 왕의 서자였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고 이름이 없었다. 그저 그 아이로만 불렸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에 재를 올리는 자리에 끌려갔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졌다. 그 불 속에서 이강은 죽지 않았다. 다만 기억을 잃고 분노만 남긴 채 불의 홀령으로 남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이름은 사라졌고 존재는 잊혔으며 결국 팔척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은 다시 불길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열이는 왕 이정과 함께 대비전 앞에 섰다. 그들의 앞을 막은 호위무사들을 지나 두 사람은 대왕 대비와 마주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을 열이가 깼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아시지요? 대왕 대비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왕 이정이 조용히 병서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분명히 쓰여 있었다. 이강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왕실 임명 보류라는 문구. 대왕 대비는 고개를 돌렸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지금의 이강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이정은 한 걸음 다가갔다. 그가 귀신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혔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존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조차. 열이는 경기석을 꺼냈다. 이 돌로는 그의 원한을 풀 수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이름이에요. 그리고 진실. 그 순간 대비전의 바닥이 흔들렸다. 기운이 솟구쳤고 강철이 달려들었다. 그의 품 안에는 열이가 있었고 그의 눈엔 파란 불빛이 어른거렸다. 그가 오고 있어요. 불의 기운이 대비전을 집어삼키려 할 때 이정은 마지막으로 외쳤다. 이강, 너는 이제 기억을 되찾았다.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공기 중에 불이 흔들렸다. 풍산의 몸에서 불꽃이 일었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건 팔척귀의 눈물이었다. 잊히는 것이 가장 깊은 저주라는 걸 이제야 모두가 이해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끝이 아니었다. 다시 일어난 팔척귀는 마지막 화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불은 이제 누굴 향해 타오를 것인가? 열이인가? 대왕 대비인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인가? 불꽃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후 전개될 뇌피셜 11화 예상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